김하성이 보가치를 대신해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복귀합니다. 2억 8천만 달러 선수를 밀어내고 김하성을 다시 유격수로 쓰기로 한 샌디에고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죠. 스프링 캠프 첫 공식 훈련을 앞두고 이 쉴즈 감독과 프렐러 단장이 김하성 선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레이드인가? 뭐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취재진들이.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렇죠. 면담 끝에 김하성이 올 시즌 이 보가치를 대신해서 유격수로 기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이 선택에 대해서 들은 거 이때가 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유격수 전환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도 또 이 순간 알게 됐고, 그리고 보가치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순간 알게 됐는데, 어쨌든 보가치는 2루수로 또 이동해서 올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승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서 선수로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가치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진짜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포지션 변환이 올 줄은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리그에서만 11년을 뛴 베테랑 유격수가 보가치고, 또 이제 실버슬러거도 뭐 여러 차례 탄 진짜 뭐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겸장 유격수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선수 사실 이 팀이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안 바꿔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팀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김하성 선수의 수비 실력을 그만큼 보가치가 인정했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이 보가치와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을 비교를 했잖아요. 저희도 한번 수비 지표를 비교해 보려고 할 텐데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2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이 DRS로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는 플러스 22점을 쌓았거든요. 네. 반면에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점이니까 생각보다 또 수비력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022년에는 보가치 역시도 DRS 기준을 봤을 때 플러스 5점으로 잠시 좋긴 했습니다만 사실 커리어 내내 유격수 통산 DRS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54점. 생각보다 수비력은 좋지 못했었던 공격형 유격수였던 보가치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평균적인 수비 지표는 무난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뭐 수비력에서 좀 눈을 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했던 건 스태캐스트 기준 송구 속도가 리그 하위 24%에 불과했다라는 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번처에서 제공하는 OAA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보가치와 김하성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놓고 보면 보가치는 OAA에서 마이너스 3점, 반면에 김하성 선수는 플러스 20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가치가 뭐 15초 만에 이 포지션 변경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격수 포지션은 송구 능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진 모습도 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위 경쟁이 필요할 때 잦은 실책에 나왔었던 이유, 본인이 서둘렀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부터는 또 2루수에서 새로운 포지션에서 좀 적용이 필요하게 된 보가치네요. 그렇죠. 반면에 2022년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타티스의 부상 그리고 약물로 인한 공백을 훌륭히 메우면서 이미 유격수로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택의 배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발표 시기가 사실은 조금 의아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두 선수 포지션 바꾸겠다라는 거 오프 시즌에 미리 얘기했으면 김하성 선수도 또 이제 몸 만들면서 훈련하면서 유격수로 좀 데뷔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가치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2루수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결정을 발표했느냐에 대한 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샌디에고가 보가치와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을 바꿀 거라는 거는 오프 시즌 초반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내부 논의를 했었다고 했었죠. 내부 논의가 했다는 게 이제 디애슬레틱이라던가 여러 매체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했었는데,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이번 겨울에 분명히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하성 선수가 전작
트레이드가 된다면 사실 보가치 같은 경우에는 2루수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유격수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오프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주 선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한 이후 이제 스프링 캠프가 돌입됐고 김하성 선수는 뭐 지금까지도 트레이드 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유격수로 출발해서 트레이드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고도 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영입 당시부터 보가치의 영입 중복 투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포지션 변경은 결국에는 샌디에고의 프런트 투자가 실패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올해만 연봉이 2,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는 보가치를 2루수가 아니라 유격수로 보고 영입을 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2루수로 이동을 하게 됐으니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이 투자 실패를 어느 정도는 자인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렐러 단장 현재까지도 이 김하성 트레이드와 관해서 여전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전화기 끊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당장 트레이드될 가능성보다 이제 7월이죠. 이 데드라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성적에 따라서 김하성 선수가 팀을 옮길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입장이 아니라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FA를 앞두고 유격수로의 이동은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격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유격수로 뛰고 나서 FA 시장에 나가는 거는 분명히 선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MLB.com에서도 18일이었죠. 다음 FA 시장 포지션별 최고 FA로 김하성 유틸리티 최대어로 꼽았습니다. 뭐야 이제 유격수 뛰는데 왜 유틸리티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지션에서든 엘리트 수비를 갖췄고 이루수로 보든 아니면 유격수로도 명단에 올랐을 것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2025년 김하성 선수와 계약한 팀이 어디에 김하성 선수를 배치할지 알 수 없어서 유틸리티에 넣었을 뿐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약할 때에는 유격수 가치를 인정받고 계약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 사실 보가츠도 유격수로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3,700억 넘는 돈으로 계약을 한 거고, 타티스 같은 경우에도 14년에 3억 4천만 달러, 이거 유격수로 받기 때문에 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차도도 사실은 FA 시기를 앞두고 유격수로 잠시 포지션을 바꿨던 적이 있었잖아요. 차기 된다고 했거든요, 유격수. 왜냐? 유격수가 사실 같은 공격력이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큼만 하더라도 올 시즌 끝나고 FA에 나왔을 때 몸값이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격수까지 보고 나간다면 이 플러스 알파, 이 몸값에 있어서 더 상승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추인수 선수가 받았었던 7년에 1억 3천만 달러 계약 쉽사리 넘어설 수 있어 보이고 이제 이 중요한 건 김하성 선수도 얘기했듯이 올 시즌 성적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격수로의 복귀, 뭐 저희가 계속 호재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유격수로 복귀한다는 거, 또 체력적인 부담이 또 커질 거라는 걸 예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루수와 유격수의 수비 범위 자체는 현대야구에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송구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유격수 포지션이 이루수보다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겨우내 가장 집중했던 게 이 체력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난 시즌에는 사실 후반기에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성적이 하락했었는데 올해 만약에 그런 하락을 겪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경우에 몸값은 저희가 말한 거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이 김하성 선수에게는 가장 또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포지션 변경과 관련해서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